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화석과 지질시대, 지질시대의 지구 환경과 생물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지질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음을 설명할 수 있다. 지구 환경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질문으로 지질시대의 환경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나온 게 화석인데요.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이게 학습지는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교과서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에 보면 화석과 지질 시대라고 해서 어, 질문이 하나 나와요. 아주 오래전 지구 환경과 지구에 살았던 생물의 모습은 어떻게 알 수 있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화석으로 알 수 있습니다. 화석으로. 화석은 어, 지층에 이 생물의 이런 뼈라든지 껍질의 단단한 부분이 남아 있거나 또는 이제 공룡의 새 발자국, 생물이 뚫은 구멍, 알, 배설물 이런 것들도 이제 땅속에 묻히면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어, 암석화됩니다. 네, 그 흔적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혀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엽충은 이제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인데 지금은 없죠. 멸종되는데 이 삼엽충이 발견되는 지층에 이 화석이 나왔다. 그러면 삼엽충은 이런 생물들은 바다에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물이 살았던 그때의 환경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없지만 멸종하고 없지만 그래서 태적 환경이나 생김새를 볼 때 바다에 살았구나. 그래서 이 화석으로 과거의 환경을 알 수 있다. 또 산호 화석이 발견됐다 칩시다. 산호는 지금도 있죠. 지금은 산호 어디 살아요? 바다에 얕은 바다에 살죠. 또 수온도 좀 높은 그런 바다에 사니까 만약에 산호화석이 지층에서 발견됐어요. 산호화석이 발견됐어. 그러면 그 지층은 과거에 어디였다는 거죠. 수온이 높고 수심이 얕은 바다였음을 그 환경을 알 수 있는 거죠. 과거 환경. 이렇게 산호나 삼면충 이런 화석을 가지고 오래된 지구 환경이나 그때 당시에 살았던 모습, 삼엽충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 지질 시대. 자, 지질 시대는 지구가 46억 년 전에 여기 45.67이라고 되어 있는데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죠. 그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지질학적 활동이 여기 있네.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 지질학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지질 시대라고 한다. 지질학적 활동이라고 하면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지각 변동 같은 거 있잖아요. 화산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질학적 활동이라고 그래요. 예. 그 지질 시대를 구분을 하는데 이게 뭐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구분하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생물계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카브리아대와 고생대, 고생대 중생대 사이, 중생대 신생대 사이. 요 구분하는 기준이 생물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멸종이 있었거나 새로운 생물들이 나타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구분을 한다. 고생대를 이제 캄브리아기라고 시작하는데 캄브리아기보다 앞에 있다고 해서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선북 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그 환경, 어떤 특징, 그리고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질 시대의 지구 환경과 생물입니다. 자, 먼저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림을 보면 이 성캄브리아 시대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5.4억 년 전쯤 되는데 이때에는 자외선 때문에 이 지상에는 생물이 없어요. 그쵸? 예, 생물이 없어. 자외선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근데 자외선은 이 바닷물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바다 속에는 자외선이 차단되기 때문에 여기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기포 같은 게 뽀글뽀글 올라오죠. 예.
이 성캄브리아 시대의 최초의 광합성하는 생물 남세균이라고 합니다. 남세균이 출현합니다. 이 남세균이 바다의 산소를 계속 이제 내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다에 이런 산소가 포화되고 또 바다에서 있는 산소가 대기로 올라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기에 산소가 축적이 되게 됩니다. 남세균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다세포 생물, 주로 이제 성캄브리아시아는 단세포,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물인 단세포 생물이 대부분인데 이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에는 이 다세포 생물, 이거는 그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는데 에디아카라 호주의 그 지명 이름입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해서 이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에 굉장히 많이 이런 다세포 생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출현해요. 예, 요게 이제 생물계의 큰 변화다. 그 다음에 고생대가 되면은 이제 산소가 대기에 막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오존층이 만들어져요. 예. 오존층이 만들어지니까 오존층이 자외선을 어떻게 합니까? 흡수를 해버리죠. 차단하죠. 그러니까 바다에서만 살았던 생물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식물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죠. 그래서 육지로 올라온 양서류, 이건 파충류처럼 보이네요. 얘네들은 악어처럼 생겼네. 예, 이런 양서류, 가 올라오고 식물은 양치 식물이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양사리 식물의 대표적인 게 고사리죠. 고사리가 지금은 작지만 옛날에는 막 나무처럼 엄청나게 컸어요. 숲을 이룬다. 예, 숲을 이루게 이제 식물들이 양치 식물 숲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굉장히 큰 그 잠자리가 있죠. 뭐 잠자리 날개가 한 70cm 정도 돼요. 예, 잠자리 몸통 길이가 한 40cm 정도 되고 굉장히 큰 대형 곤충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또 바다에는 여기 삼엽충이잖아. 고생대 대표적인 멸종했지만 삼엽충, 요거는 완종류라고, 조개하고 비슷한데 조개하고는 좀 달라요. 하여튼 완종류라고 하고, 이건 필석, 그 다음에 요 갑주어, 어류들이 이제 출현하는데, 막 갑주어라고 해서 갑옷 입은 것처럼 이렇게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그런 물고기들이 출현합니다. 이게 고생대의 이제 환경, 생물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고생대 말기에 그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그걸 뭐 폐렴기, 이 고생대 말기를 폐렴기라고 하는데 그 대멸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 왜 그래 되냐면 그 고생대 말기에 대륙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이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대륙이 돼요. 판게라고 하는 하나의 대륙이 되면서 이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가 막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기후 변화가 막 심해지면서 대멸종이 이제 발생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삼엽충, 필석, 갑주어 뭐 이런 것들이 다 멸종했습니다. 지금은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생대인데, 중생대는 이제 그 공룡의 시대죠. 여기 보세요. 공룡 얼마나 많아요. 물에 사는 수룡, 수룡. 그다음에 여기 뭐 상어처럼 보이네요.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목이 굉장히 긴 큰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입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건 티라노가 있네요. 티라노도 있고, 뭐 이거는 트리케라톱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하늘나는 익룡도 있네요. 예, 그래서 중생대는 공룡의 시죠.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쭈라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중생대의 시기입니다. 이때의 이제 환경은 기후가 따뜻해요. 온난해요. 온난하고 이 고생대는 판게아 대륙은 하나 대륙이지만 이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이제 그 육지와 바다가 좀 한 덩어리가 있는 게 나눠지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생대의 이 식물들은 소철이나 은행나무, 침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시식물, 거시식물이 번성을 해요. 번성은 거시식물이 하는데 속시식물도 출현을 해요. 속시식물도 이제 출현을 한다. 하지만 주로 번성한 것은 거시식물이 많이 번성했다. 그래서 육지에는 공룡, 바다에도 공룡. 요거는 이제 멸종했죠. 암모나이트가 또 바다에서 번성했다. 공룡도 멸종했죠. 중생대 말기에 이제 공룡도 멸종하고
이 암모나이트도 다 멸종해버리죠. 예. 그 뭐 그의 가장 뭐 유력한 가설이 이제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멸종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생대. 이 신생대에 보면은 이제 공룡이 멸종하고 나서 포유류가 지금 이게 매머드잖아요. 매머드 이거 사슴처럼 보이네. 예, 이건 뭐야? 하마인가? 사자인가? 사람도 있네요. 자, 이런 포유류가 이제 번성합니다. 포유류가. 예, 바다에도 여기 고래죠, 고래. 고래. 이게 뭐고. 요거는 화폐석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유류가 출현을 하게 되고, 이 속시식물, 예, 속시식물이 이제 번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등장하게 되고, 환경은 이제 대체로 이제 신생대 초반, 중반에는 따뜻했어요. 온난했는데, 이제 빙하기가 있고, 간빙기가 있죠. 예, 이걸 거치면서 추웠다, 뭐 이렇게 따뜻했다, 막 이게 막 반복되는 거죠.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 그 중생대 전체보다는 조금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한 그런 환경이었고 지금과 같은 이제 대륙이동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래 수륙 분포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요 지질 시대의 성캄브리아대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까지 주요 특징, 뭐 환경, 생물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그런 걸 잘 정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